어떤 일로 지금 보신 건가요? 아, 저는 여기서 농성하느라고 왔죠. 나는 초청도 안 하고 그 의견서 제출하는 것도 묵살당했잖아요. 나는 여기 입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미로 여기서 지금 저 마이크 농성하는데. 어쩐 일로 왔냐는 질문 속에 최 목사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란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검찰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방을 준 사람은 못 들어갔지만 여사 측 변호인은 수심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종 수사 쪽은 오늘 참여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따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수사심의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계가 여사 문제로 떠들썩한 사이 정치권도 여사 이슈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공천 개입 의혹이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는 어떠시냐라면서 영부인이 텔레그램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김 전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에 이 내용을 직접 봤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당은 여사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여당은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발언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때 당에서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라며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이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겠죠? 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해당 사실은 사실 무근이고 허위 보도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에도 해당 기사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요청하고 있고 다른 법률적인 가능한 거 있는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시 당에서 공관위에 계셨던 분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공천 룰대로 규정대로 다 진행이 되었고 외부의 개입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 본인이 지금 당사자가 직접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정을 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공관위에 면담 요청을 먼저 했고 재배치를 요청했으나 당에서 거절해서 컷오프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확실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그와는 좀 결이 다른 입장을 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도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대통령실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입장을 보면 정체불명의 얘기다. 그런 건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까지 반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2년 반 동안 정부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했었던 언행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뭉태기로 모여져서 네. 결국 국민들이 야, 도대체 여사가 대통령이냐, 이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뽑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국정의 요소마다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제어를 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좀 수긍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 과정에서 개입,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건 공천 개입입니다. 네. 근데 당하고 여사하고 도대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남편이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사가 나와가지고 여성 국회의원들과 밥도 먹고 그다음에
배우자들을 모아서 또 밥도 먹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그 언론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국정농단의 하나의 단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취재했던 기자분께서 뭐 추가 보도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이 여사의 어떤 손길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께서 이 정부를 불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점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이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 반박을 들어보죠. 지금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했고 컷오프 됐잖냐. 그래서 이건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반박의 논리였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재반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에 대한 입장은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천은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 당의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에 공천 신청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번 사건에서 황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대통령실에 가까우신 분이거나 아니면 혹은 지도부나 공관위에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저희 당 공천 시스템, 공천 룰에 을거하지 않고 공천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천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네. 김명선 의원이 뭐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연락이 공천과 개입됐다, 공천과 연계됐다는 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입장도 살펴보면 좀 엇갈려요. 일단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은 완결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들만 모아본다면 완결성은 아직 떨어지는 단계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이지 그 이상 진전된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선에 개입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님의 파워라고 본다면 예. 만약에 직접 개입을 했다면 공천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김영선 전 의원께서 공천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 문자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유추하기가 좀 어렵죠. 네. 적어도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그 내용이 아예 공개가 된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저 정도 내용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김웅 의원께서도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껏 여태껏 명품백 수수라든가 아니면은 전당대회 때 나왔던 텔레그램 문자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은요. 그럴듯 해야지 퍼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님 참외밭에 그만 좀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예. 있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있다면은 이쯤 되면은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거 보도한 기자랑 매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니까 나오면 그때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공천 개입 그리고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혹은 이유 들어볼까요? 우선 선거법 제9조에 보면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네. 있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정 후보의 지역구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로 인해서 해당 후보 또는 다른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 또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 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선거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증거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언론이 후속 취재를 진행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증거로서 밝혀진다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면이라는 전제하에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라는 입장이신 걸로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개입 의혹까지 추가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6번째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하나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학 의원님. 그러니까 이 건까지 저희가 오늘 넣어가지고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했는데 최혜병 특검법에서도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도대체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몇 개월 딱 지나니까 대통령까지 연루가 된 거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결국 저는 이 문제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인데 네.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걸렸을 때 자기 정부 내에서 수사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처분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적절성을 보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도 저 정도 했으면 다음 정부 넘어가서도 더 수사하는 것은 저거는 정치 보복이지 이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잘못과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사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이 조사를 외압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하는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네. 원래 그런 모습도 안 들켜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 들키잖아요. 심지어 검사가 직접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러 가는데 핸드폰 빼앗기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지켜볼 때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켜켜이 누적되어가는 특검법 이건 물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국민적 공분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 김영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근거가 기사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확실하지 않고 저희는 분명히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최소한 무슨 내용이라도 밝히고 특검을 발의해야 저희가 뭐 납득이라 하든 검토를 할 텐데 네. 기사 하나 가지고 더 이상 그걸 근거로 특검을 낸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기존에 냈던 다른 특검들까지 진정성의 위험을 받습니다. 특검은 자칫 잘못하면 권력 분립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도 위배될 수 있는 요소가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하셔야만 기존 특검까지도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고 다른 추가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비판으로 듣겠습니다. 자,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오후 2시부터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 측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가 지금 그런 내용을 미리 밝히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뭐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뭐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 쪽은 오늘 참여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따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심의 규칙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법치국가에서 법에 규정된 대로 처분을 한 게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반면에 최재형 목사는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명품백을 준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열 한가선 의원님, 제가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사심의위의 이 소집 절차도 문제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소집 절차도 문제가 있죠. 예, 일단은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던 것이 문제고요. 예. 그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 심의를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이거 한참 끌다가 간 거 아닙니까? 한참 끌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야 그래도 수사 심의라도 해가지고 여론이라도 좀 잠재워보자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사안보다는 뇌물수수 혹은 알선수재로 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명품백을 공무원이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무원이라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제 공동체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이 명품백을 받고 청탁에 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묘지 안장을 알아봐주고 그랬으면 이거는 당연히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청탁금지법으로 봐가지고 고위공무원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다는 역사에 남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립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동들이 반드시 도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심위 결과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예측 가능한 정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경제학에서 매우 좋아할 정부라고 봐요. 예측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수사심의도요. 예측 그대로 명분 쌓기용으로 그냥 끝내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주는 그런 방편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한가선 의원님. 네.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한 너무 많은 의혹들이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밝혀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검찰이 제대로 기능한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해 보이려면 이런 면 저런 면 모든 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진술을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확히 무슨 항목으로 무엇을 검토하는지 그런 디테일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봐도 이건 좀 딱 봐도 이상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네. 아주 명백하게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 측의 진술을 듣지 않고 김건희 여사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게 된다면 결국은 수사심의가 아니라 무혐의에 대한 근거 자료만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동학 김윤영 의원님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번 결과가 이제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이어질 것 같죠? 네, 그렇죠. 무혐의 나오면 최종 면죄부를 줬다. 이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요.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그것을 다시 어떤 논리로 무마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검찰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물꼬를 터가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이 5월 달에 제대로 수사해서 5월 말까지 결과를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인사가 나고 그러면서 그 인사를 통해서 결국 이 수사를 외압을 가한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검찰 신뢰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하나만으로 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조치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네, 수사심의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이 됐었던 제도입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들도 검찰총장이 150명에서 300명 정도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소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립성을 탓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이 수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